이젠 좀 따뜻해졌나 싶다가도 갑자기 찾아오는 추위에 또다시 패딩을 주섬주섬. 다시 꺼내 입어야 하나 싶고. 3월은 참 변덕스러운 날씨입니다.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는 지금 현재 사람들의 마음과도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첫 대학 생활에 대한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처음이라는 벽 앞에 선 지금 긴장이 되기도 하고 또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단추를 잘 채워야 하듯 인생에 있어서 뭐든지 첫 출발은 중요한 거겠죠? 새로운 시작이 설레고 두려운 지금은 시작의 달, 3월입니다. 3월의 다이어리를 펼쳐보면요. 바로 오늘이죠. 3월 5일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라고도 하는 경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절기의 하나인 경칩은 우수와 춘분 사이에 들며 양력으로 3월 5일경입니다. 겨울잠을 자던 벌레, 개구리 따위가 깨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시기죠. 우리 선조들은 이날 연인끼리 선물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조선시대의 경칩은 연인의 날이라고도 불렸다고 하네요. 다음 3월 8일은 38 민주율거 기념일이죠. 1960년 독재 정권에 반대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불꽃이 타오른 4.19 혁명. 그에 앞서 대전에서는 38 민주율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38 민주율거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날의 함성소리와 의미를 생각하면서 3월 8일에 별표 5개. 듣기만 해도 달달한 3월 14일입니다. 화이트데이죠. 밸런타인데이와 더불어 화이트데이는 남성이 사랑하는 여성에게 사탕을 줍니다.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죠. 이 화이트데이에는 두 가지 썰이 있습니다. 밸런타인데이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일본이 매출 증진과 재고 처리를 위해 1980년에 시작한 상술이라는 것과 3월이 되어야 비로소 외출이 가능한 러시아 한 지역에서는 봄 축하 파티를 연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파티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추위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사람들은 청년의 몸을 녹여줄 보드카 한 병만 있었어도 죽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의미로 보드카를 주고받는 풍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보드카의 투명한 색깔을 따서 청년이 죽은 날을 화이트데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전해지네요. 저도 이달에는 집 가는 길에 달달한 것들을 좀 사서 가야겠어요. 다음 날이죠. 3월 15일은요. 3.15 울거 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 된 의미 있는 날이죠. 3.15 울거 기념일은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마산 시민과 학생들 그리고 이들을 강제로 해산시키려고 한 경찰과의 충돌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해보면서 이번에도 별표 5개. 이 밖에도 3월 17일이죠. 우리나라의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상공의 날부터 태양이 춘분점에 이르러 적도의 위를 빗살이 곱게 바로 비치면서 밤과 낮의 길이가 거의 같지만 빛의 굴절 현상 때문에 낮의 길이가 약간 더 길다는 3월 20일 춘분. 수질 오염과 전 세계적인 물 부족 현상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만든 3월 22일 세계 물의 날. 서해 수호를 위한 희생을 기리는 3월 26일 서해 수호의 날까지 있습니다. 다양한 기념일들이 자리 잡은 시작의 달 3월입니다. 3월, 여러분의 다이어리엔 기쁘고 행복한 날만 담기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인재미디어 센터 기자 안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저기 대학생들이 갈만한 여행지를 소개해주는 여행 라디오 여기어때의 진행자 인재미디어 센터 기자 안성희입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오랜만에 혹은 처음 오신 학교는 어떠신가요? 오랜만에 와 정겨운 감정들이 드시나요? 새 학기에 맞춰 학교에 돌아온 우리들처럼 꽃들도 다시 돌아온 봄의 꽃단장이라도 하려는 듯 봄내음이 여기저기서 나는 것 같네요. 그런 봄에 갈만한 여행 코스 세 곳을 추천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해운대에서 개최하는 해운대 희망의 빛 이야기입니다.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해운대 빛축제가 19년도 락거란 이름에서 해운대 희망의 빛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바뀌어 21년도 2월 15일부터 3월 28일까지 개최된다고 하네요. 희망의 빛은 아직 코로나가 제대로 가지 않았기에 축제라는 이름보다 희망의 빛 이야기로 이름을 바꾸어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따스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취지로 붙여진 명칭입니다. 해운대 희망의 빛 이야기는 해운대 해수욕장, 군함로, 해운대 시장, 운천길 일대를 빛으로 수놓았다고 합니다.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밤바다에서 반짝이는 빛을 따라 산책하는 코스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오후 5시 30분부터 오전 12시까지 진행한다고 하니 학교가 끝나면 밤바다를 드라이브하는 겸 한 번쯤 둘러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두 번째 추천 여행지는 이월드 별빛 벚꽃 시즌 다시 벚꽃 피다입니다. 3월 20일부터 진행되는 이벤트로 전국에서 가장 빠른 벚꽃이자 국내 최대 야간 벚꽃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대구의 테마파크 이월드와 83타워 전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저기 수백 개의 포토존들이 가득해 인생샷을 건지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을 드려요. 그 외에도 벚꽃 아래에 소원을 남기는 벚꽃 소원의 길, 벚꽃 핫플레이스를 찾아가는 벚꽃 명소 투어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집에서 즐기는 벚꽃 방구석 패키지를 한정판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오니 다들 봄내음이 폴폴 나는 봄에 맞추어 봄나들이를 가볍게 즐기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추천 여행지는 담양댐입니다. 축제는 부담스러워하실 분들을 위한 코스로 가족들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담양댐 도로를 드라이브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행지로 골라보았습니다. 햇빛과 함께 바람이 살랑이는 벚꽃나무를 보며 3월을 보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20년 코로나로 인해 다니기 힘들었던 한 해를 지나 21년의 봄이 돌아왔습니다. 다들 봄나들이 한번 하시며 즐거운 3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기어때의 안성이었습니다. Caught my eye by surprise, and I think that you're in heaven, saying, beauty is flaring, rock what you're wearing, so damn fine. I keep on swearing, you're the only one for me. Fell in love unexpectedly, we ain't gotta rush, this is destiny. Every time I see you, baby, it's so hard to speak, girl, this ain't no accident. Yeah, I swear we're meant to be. What you're doing to me, what I'm feeling is so unreal, and baby, you give me butterflies. Feels like I'm flying, songs never dying, so damn fine. I keep on sighing, you're the only
of me. Fell in love unexpectedly. We ain't gotta rush, this is destiny. Every time I hold you, baby, my knees get so weak. Girl, this ain't no accident. Yeah, I swear we're meant to be. There might be people who just don't understand how two could fall for each other simply by chance. But it's God who put us here, 'cause he had a plan. Don't gotta fuss, just trust in us and let me be your man. Fell in love unexpectedly. We ain't gotta rush, this is destiny. Yeah, every time I kiss you, baby, my heart skips a beat. Girl, this ain't no accident. Yeah, I swear we're meant to be. Said I swear we're meant to be. Damn, I just wanna be with you. Girl, this ain't no accident. Yeah, it's serendipity. 안녕하세요. 그날의 기록을 맡은 인지미디어 센터 기자 김예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3월을 보내고 계신가요? 새학기가 시작되는 설렘과 피로함을 동시에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3월은 많은 기념일이 있는 달입니다. 하지만 이번 그날의 기록에서는 기념일이 아닌 3월에 일어난 사건을 하나 다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명 개구리 소년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1991년 3월 26일 개수 광역시 달서구 성서지역에 살던 5명의 국민학생들이 인근 와룡산에 올라갔다 동반 실종된 사건으로 소위 국내 3대 영구 미제 사건으로 지칭할 정도로 상당히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3월 26일 당시 대구 성서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우철원 군을 비롯한 조호연, 김영규, 박찬인, 김종식 등 5 어린이가 집 뒤편인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와룡산에 도롱뇽아를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아이들이 실종된 날은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중단됐던 지방자치제가 30년 만에 부활해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투표가 있었던 날입니다. 임시공휴일인 이유로 학교에 가지 않았던 어린이들을 와룡산에 오르기 전 인근 마을에 사는 학교 친구와 마을 주민들에게 목격된 것을 마지막으로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아이들이 실종되자 부모들은 생업을 포기한 채 전국을 헤맸고 개구리 소년들을 주제로 한 영화와 노래가 제작되기도 했으며 전국 초등학생들은 대구 개구리 친구 찾기 운동을 펼치는 등 전 국가적인 사건으로 떠올랐습니다. 경찰은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대구 지방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한 수사본부를 구성했으며 와룡산 일대는 물론 전국을 수색하게 됩니다. 전국 새마을 중앙회 등 각종 사회단체들은 700여만 장의 전단을 전국에 뿌렸고요. 한국담배인삼공사와 기업체들도 담배값과 상품에 실종 어린이들 사진을 인쇄, 수색 작업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특별 지시와 당시 현상금 4,200만 원,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연인원 35만 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들의 행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실종 5년째인 1996년 1월에는 5 어린이 중 1명이 자신의 집에 안매장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굴착기와 곡괭이 등으로 집안 화장실과 부엌 바닥을 파는 소동이 벌어졌으나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개구리 소년들의 실종 사건이 장기화되자 한때 외계인 납치설, 북한 공작원 유괴설, 불치병 치료용 희생설 등 갖가지 소문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실종 11년 6개월 만인 2002년 9월 26일 내구의 유골과 신발 5켤레가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선상고교 신축공사장 뒤편 500m 떨어진 와룡산 중턱에서 발견되었는데요. 당시 경찰은 아이들이 길을 잃고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반면 부검을 맡았던 법의학팀은 감정 결과 명백한 타살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사는 진척이 없었고 범인은 결국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대구지방경찰청 차장을 수사본부장으로 70여 명의 수사 인력이 가동됐으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2006년 3월에는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1개팀, 성서경찰서 강력팀 등 18명만이 이 사건을 맡게 됩니다. 현재는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 이때까지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되어 있어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은 2006년 3월 25일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이에 개구리 소년 유족들은 2005년 말부터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소시효 연장 및 폐지를 촉구해왔지만 공소시효 연장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 사건의 시효 만료 전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구 달서구 와룡산 자락 유골 발견 현장에서 개구리 소년 추모식이 해마다 열렸으며 올해는 대구시에서 시민들이 안타까운 사건을 기억하고 어린이 안전을 염원하는 공간으로 추모 기원비가 오는 3월 26일까지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국민에게 충격과 안타까움을 선사한 개구리 소년 사건을 기록하며 유가족에게 개구리 소년이라는 노래를 전한 MC 스나이퍼의 개구리 소년을 듣고 그날의 기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제미디어 센터 기자 김리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은 임시공휴일 칠판마당에서 놀던 아이는 성서초등학교 운동장 교실 눈뚝기를 질러 도착한 와릉산 입구의 오솔길 시내가에서 잡던 개구리 알과 도롱뇽 알 개구리 알보다는 좀 더 갖고 싶던 단피와 총알 흔치 않은 탄도를 줍고 싶던 아이들은 결국 군사지역인 와릉산 세방골로 가기로 결정 사격장의 총성 속에 들려온 음악이 비며 목격자도 없이 사라진 소년의 운명은 풍속 불며 날 한시에 증발한 5아이의 행방은 없어 전국에 붙어 나가는 전단지에도 소식이 없어 머리로 팔려갔다는 외딴 섬으로 넘겨졌다는 납북선이 나도는 한국의 무성한 소문 끝에 4,200만원의 보상금이 무색하게 5년이라는 수사 끝에 96년 사건을 종결 그리고 아이를 잃은 부모의 바람은 정부에 관심 많아 그러나 삶은 언제나 볼을 꼬집어 꾸미길 바라지만 의문을 가슴에 묻고 아빠가 시가는 고통에야 우리가 진정 믿고 싶은 거 하늘에 지진 않아 그리고 아이를 잃은 부모의 바람은 정부에 관심 많아 그러나 삶은 언제나 볼을 꼬집어 꾸미길 바라지만 의문을 가슴에 묻고 아빠가 시가는 고통에야 시가는 고통에야 시가는 고통에야 시가는 고통에야 시가는 고통에야 9월 26일 오전 11시 와릉산 중턱에서 발견된 내구의 유골과 옷까지 현장의 상황을 돌과 흙으로 유골을 은닉한 흔적이 타살 가능성을 암시 경찰을 조언한 사를 제시 이를 잃은 단순 사고사 사건의 원인 사유가 비가 내리고 날씨가 흐려 저체온 사고로 인한 농사 재수사 현장에 없던 머리카락과 치아 십자매듭 및 두개골절은 원인을 모를 의문사 지섬의 장소에서 옮겨졌을 거라는 추측과 발군 하루 전 장소를 제공한 의혹의 정신 이상자 군생활 당시 사격장에서 비명소리와 함께 한 아이가 부상당하고 또 한 아이가 직사했다는 신원불명의 제보자 저항이 없던 희생자 어린아이를 가슴에 묻은 부모의 마음은 분노한 바다 11년 만에 찾은 아들을 땅속에서 꺼내고 음모론을 은폐 과정 타살 여부는 확인 미정 우리가 진정 믿고 싶은 거 하늘에 지질 않아 그리고 아이를 잃은 부모의 바람은 정부에 관심 많아 그러나 삶은 언제나 볼을 꼬집어 꾸미길 바라지만 의문을 가슴에 묻고 아빠가 시가는 고통에야 우리
네가 진정 믿고 싶은 거 하늘에 진실 하나 그리고 아이를 잃은 부모의 바람은 정부에 관심 하나 그러나 삶은 언제나 볼을 꼬집어 꾸미기를 바라지만 눈물을 가슴에 묻고 아파가 시간은 고통이야 시간은 고통이야 시간은 고통이야 시간은 고통이야 군과 경찰을 모두 포함해 31만 명을 동원 유례가 없는 연인의 속에도 찾지 못한 단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매장된 지금 이 사건 11년 전 징발한 아이는 땅속에서 울어 수사를 방해 사례를 은폐 말이 없는 변사체 진실은 분명히 밝혀져 애도를 담은 노래 그렇게 찾아도 찾지 못한 그 산에서 유골을 발견 아이들이 사라진 그 산에서 유골을 발견 간첩이 내려오고 유괴로 팔려간 너를 보고 나를 보는 제3에는 어느 날 증발은 나를 보고 북에서 간첩이 내려오고 유괴로 팔려간 너를 보고 나를 보는 제3에는 어느 날 증발한 나를 보고 북에서 간첩이 내려오고 유괴로 팔려간 너를 보고 나를 보는 제3에는 어느 날 증발한 나를 보고 북에서 간첩이 내려오고 유괴로 팔려간 너를 보고 나를 보는 제3에는 어느 날 증발한 나를 보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노래 따라 기분 따라의 임현우입니다. 어느덧 방학이 끝나고 새학기를 맞이하는 시기인데요. 다들 갑작스레 바빠져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몸이 힘들어지면 자연스레 마음도 힘들어지고 마음이 힘들어지면 자연스레 몸이 힘들어지는 법이죠. 사실 저는 단지 개강만이 힘듦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20대들은 경제, 취업, 사회생활, 부모님의 기대 등 항상 마음의 짐이 가득하고 제 경험상 그런 마음의 짐에 대해서 자책을 하고 힘듦의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본인이 힘든 것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힘듦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그저 받아들이고만 있는 삶을 살고 계시진 않나요? 살다 보면 그래요. 나만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나 혼자 소외되어 있는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외로움과 괴로움이 몰려와서 울며 잠드는 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야 하잖아요. 오늘 라디오에서는 여러분들께서 힘듦을 받아들이고 잠시 쉬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선우정아의 도망가자 라는 노래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선우정아의 도망가자, 가사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도망가자. 멀리 안 가도 괜찮을 거야. 너와 함께라면 난 다 좋아. 너의 맘이 편할 수 있는 곳, 그게 어디든지 얘기해줘.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게. 어디를 간다고 해도 우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가보는 거야. 달려도 볼까? 어디로든 어떻게든 내가 옆에 있을게. 마음껏 울어도 돼. 그 다음에 돌아오자. 씩씩하게. 지쳐도 돼. 내가 안아줄게. 괜찮아. 좀 느려도 천천히 걸어도 나만은 너랑 갈 거야. 어디든. 당연해. 가자. 손잡고. 사랑해. 눈 맞춰줄래? 너의 얼굴 위에 빛이 스며들 때까지 가보자. 지금 나랑 도망가자. 여기까지입니다. 2절부터 끝까지 가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위로에 관한 다른 노래들도 많지만 이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는 이유는
가사의 의미들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굳이 먼 곳이 아니더라도 지금 네가 힘들어하는 이 상황에서 잠깐 벗어나 보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것이라고 말하는 가사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좀 느리고 천천히 걸어도 괜찮다고, 지쳐도 괜찮다고 말하며 그것들은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이 안 그러고 싶지만 학교를 다니고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항상 더딘 것 같고 뭔가에 쫓기는 기분에 매일이 불안하고 힘들잖아요. 하지만 조금 느려도 되고 천천히 걸어도 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노래는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노래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돌아오자 씩씩하게 라는 부분이었어요. 그저 이 상황에서 도피를 하고 무책임하게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쉬고 마음의 짐이 덜어졌을 때 그때는 씩씩한 모습으로 돌아오자고 하는 것이 참 현실적이고 좋았어요. 세상이 참 삭막해요.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이 흐려지고 있잖아요. 다른 이들은 항상 나에게 채찍만을 주면서 기대를 걸고 기대의 무게에 넘어지고 아파하고 그러면서도 혼자서 털고 일어나야 하는 세상이에요. 저는 그런 세상을 살면서 나만큼은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에게 관대한 것은 가끔 나를 제자리 걸음하게 만들곤 하지만 이 또한 꼭 필요한 소양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오늘의 노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너무 길어져도 지루하잖아요. 첫 라디오인 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라디오를 준비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마음의 짐이 조금은 덜어지셨나요? 마음의 짐이 지금 당장 덜어지지 않으셨어도 괜찮아요. 제가 라디오를 통해 전해드리고 싶었던 것은 살면서 없을 수 없는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었답니다. 언젠가 혼자라고 생각이 들 때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는 도망가는 것도 좋아요. 절대 추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지키는 멋진 행동일 뿐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는 이 라디오를 곱씹어주세요. 제가 항상 청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응원한답니다. 저 한 사람으로는 부족하겠지만 여러분을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의 우울한 기분은 이 노래에게 맡겨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라디오에서 이야기했던 선우정아의 도망가자를 틀어드리면서 라디오를 마쳐볼게요. 노래 따라 기분 따라의 임현우였습니다. 오늘만큼은 위로받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요. 우리 가자.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자. 거기서는 우리 아무 생각 말자.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 게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너라서 나는 충분해. 나를 봐 눈 맞춰줄래. 너의 얼굴 위에 빛이 스며들 때까지 가보자. 지금 나랑 도망가자. 멀리 안 가도 괜찮을 거야.
안녕하세요. 헤르즈 라디오에서 영화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려드리는 무비하인드의 인제미디어 센터 기자 박유나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화려한 패션의 이면과 사회 초년생의 직장에서 살아남기를 담아낸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입니다. 2006년에 개봉한 영화로 앤 해서웨이가 주연인 이 영화는 2003년에 출판된 소설가 로웬 와이스버거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이 소설은 전 세계를 강타한 베스트셀러 소설이기도 하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원작자인 로웬 와이스버거, 이 책과 내용들 모두가 실제 인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로웬 와이스버거는 미국 보그지의 유명한 편집장 안나 윈투어의 비서로 일한 뒤 자신의 경험에 유쾌한 유머를 더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인물들을 살펴보면 주인공으로 나오는 앤드리아는 상사인 편집장 미란다의 각종 힘든 심부름을 담당하는 사실상 영화 속 극한 직업 편집장 비서편을 찍은 이 배역은 원래 어바웃 타임으로 유명한 배우 레이첼 맥아담스에게 먼저 제의를 했지만 거절 후 앤 해서웨이가 이 배역을 이어받게 되었는데요. 앤 해서웨이는 앤드리아 역을 잘 소화하기 위해 실제 경매장에서 어시스턴트를 하면 비서 경험을 쌓는 등 착실히 배역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등장만으로도 직원들의 공포를 덜덜 떨게 만드는 미란다 역은 조용조용하게 날리는 촌철살인 문장들, 사람 심리를 꿰뚫어 보는 매서운 눈빛으로 걸크러쉬한 매력을 보여주는 캐릭터인데요. 이 배역을 맡은 메릴 스트립은 미란다라는 역에 완벽히 몰입하기 위해 원래 자상한 성격이고 따뜻한 것으로 유명한 것과 다르게 촬영 기간 내내 입으로 앤 해서웨이와 거리를 두고 실제 영화에서처럼 살얼음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영화 속에 나오는 패션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살펴보면 영화에서부터 프라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만큼 실제 영화에서처럼 그런 명품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만한 유명 브랜드인 프라다, 샤넬, 에르메스 등 이렇게 많은 브랜드를 등장으로 이 영화에서의 의상비만 100만 달러가 들어가면 당시 영화 역사상 가장 비싼 일상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화 속 현실 직장인 에밀리 같은 경우에는 원작 소설에서는 미국인이었지만 이 역을 맡은 에밀리 브런트 배우가 본인의 영국식 발음을 사용하고 싶다고 해서 영화판에서는 영국인으로 설정이 바뀌었는데 때문에 의상 감독은 그녀의 의상 대부분을 영국 대표 브랜드 비비안 웨스트우드로 설정하였고 앤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브랜드 중에서도 유독 샤넬을 많이 입고 있는데 이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는 악마는 프라다를, 천사는 샤넬을 입는다 라는 말이 우스갯소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정리해보면 제목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악마는 성공을, 프라다는 성공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란다는 앤드리아에게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 프라다를 입기 위해서 악마가 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선택에선 앤드리아는 악마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택한 길을 가게 되죠. 악마의 삶은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미란다의 말처럼 모두가 악마의 삶을 원하죠. 하지만 악마가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훌륭해질 수 있다가 결국 영화가 말하고 싶은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악마의 지문에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나요? 지금까지 무비하인드의 박윤아 기자였습니다. Her face is a map of the world, is a map of the world. You can see she's a beautiful girl, she's a beautiful girl. And everything around her is a silver pool of light. People who surround her feel the benefit of it, it makes you count. She holds you captivated in her palm. Suddenly I see, this is what I wanna be. Suddenly I see, why the hell it means so much to me. Suddenly I see, this is what I wanna be. Suddenly I see, why the hell it means so much to me. And I feel like walking the world, like walking the world. And you can hear she's a beautiful girl, she's a beautiful girl. She fills up every corner like she's born in black and white. Makes you feel warmer when you're trying to remember what you're. She likes to leave you hanging on a word. Suddenly I see, this is what I wanna be. Suddenly I see, why the hell it means so much to me. Suddenly I see, but this is what I wanna be. Suddenly I see, why the hell it means so much to me. And she's taller than most, and she's looking at me. I can see her eyes looking from the page of a magazine. She makes me feel like I could be a tower, big strong tower, yeah. The power to be, the power to give, the power to see, yeah, yeah. Suddenly I see, she got the power to be, the power to give, the power to see, yeah, yeah. Suddenly I see, she got the power to be, the power to give, the power to see, yeah, yeah, yeah. Suddenly I see, she got the power to be, the power to give, the power to see, yeah, yeah. Suddenly I see, she got the power to be, the power to give, the power to see, yeah, yeah. Suddenly I see, this is what I wanna be. Suddenly I see, why the hell it means so much to me. Suddenly I see, this is what I wanna be. Suddenly I see, why the hell it means so much to me. Oh yeah, yeah. Suddenly I see, why the hell it means so much to me. Yeah, yeah. Suddenly I see, why the hell it means so much to me. 여러분들은 어떤 3월을 보내고 있으신가요? 방학 내내 집에만 있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3월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습관을 위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건강일보의 진행을 맡은 인제미디어 센터 기자 남대호입니다. 이맘때쯤 집에서 나올 땐 따뜻해서 가볍게 입고 나왔다가 밤에는 추워서 떨었던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일교차가 큰 요즘엔 체온 유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집에서 나갈 때 날씨가 따뜻하더라도 가방에 겉옷 하나쯤은 챙겨 다니며 쌀쌀한 저녁 날씨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씨가 따뜻하다고 안 입는 옷들을 다 정리하기보단 꽃샘 추위에 대비해 따뜻한 옷 하나쯤은 남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날씨만큼 코로나19도 기관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죠. 여러분들은 기관지 건강 어떻게 챙기고 있으신가요?
기관지는 우리 몸 속에 들어오는 공기 속에 이물질을 걸러주고 외부에서 침입하는 균들에 대해 면역작용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일상 속에서 기관지를 보호할 수 있는 습관으로는 목을 따뜻하게 해주고 건조하지 않게 꾸준히 수분을 섭취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섭취하는 게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지만 사실 그냥 물만 마시기란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배, 도라지, 모과, 오미자 등이 들어있는 차를 마시면 그냥 물보다 마시기도 쉽고 효과도 더욱 좋아진다고 합니다. 도라지는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어 폐 건강을 향상시켜줄 뿐 아니라 면역에도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어 열을 내려주는 성분을 가진 배와 함께 많이들 드시고, 오미자는 기침을 먹게 해주는 효능이 있고 빈혈을 예방해주는 성분이 들어있어 특히 여성분들에게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찬바람이 다 가시지 않은 요즘 친구들과 커피만 찾기보단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환절기, 기관지 건강을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3월 하면 학기 초반이라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선후배들과 함께 술자리 많이들 가지시죠? 최근엔 코로나19 여파로 많이 줄었다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술 약속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지나친 음주는 비만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알고 있으실 겁니다. 술은 그 자체로도 높은 열량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술과 함께 섭취하는 기름진 안주들로 인해 더 빨리 비만을 부르는데요. 그래서 급격히 찌는 술사를 예방하기 위해선 열량이 높은 술은 피하고 오이, 양파, 토마토, 해조류 등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는 안주를 택한다면 비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음주 전 간단한 식사를 하거나 물을 자주 마신다면 알코올이 체내로 흡수되는 것을 지연시켜 간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다음날 찾아오는 숙취,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보통의 경우 해장을 하기 위해 해장국을 먹거나 간편한 라면과 같이 얼큰한 국물로 해장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는 오히려 술로 인해 손상된 위 점막에 자극을 주고 음식에 들어간 식품 첨가물들은 술을 해독하는 간에 더 큰 부담을 주는 잘못된 상식이라고 합니다. 숙취 해소에 좋은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간이 약하고 맑은 콩나물국과 황태국이 있습니다. 콩나물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황태에는 간을 보호해주는 아미노산 성분이 풍부해 술을 깨는 데 좋다고 합니다. 콩나물국과 황태국도 좋지만 주변에서 우리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숙취에 좋은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숙취에 좋은 음식으로는 초코우유가 있습니다. 초코우유는 맛도 좋지만 알코올을 분해시켜주는 타우린, 카테란, 흑당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숙취 해소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술 마시기 전후에 초코우유를 마시는 것도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겠네요. 술자리가 특히 많은 3월, 여러분들의 건강한 음주 습관으로 즐거운 술자리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하고 설레는 3월과 같은 노래를 들으며 쭉 기지개를 켜고 오전 내내 뭉쳐있던 어깨와 허리를 풀어주세요. 노래가 나오는 동안 잠깐의 스트레칭을 하며 오후 일과를 시작하기 전 오전 내내 고생했던 내 몸에게 여유를 주세요. 지금까지 건강일보의 진행을 맡은 인제미디어센터 기자 남대호였습니다. 그 태어난 알 수 없는 설레는 향기 속에 빠져 난 그대 눈을 항상 바라만 봤었고 그대도 나를 항상 바라길 바랐어. 나 이젠 말할 거예요 이 목소리에 담아서 love. 그래요 난 그대를 난 너무나 좋아합니다.
Love, love. 그래요 난 그대를 난 정말로 사랑합니다.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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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그대여 나 그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난 그대여 나 그댈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난 하루하루가 항상 빠르게 갔었고 그대도 나를 항상 바라길 바랬어. 나 이젠 말할 거예요 이 목소리에 담아서. love. 그래요 난 그대를 난 너무나 좋아합니다. Love, 그래요 난 그대를 난 정말로 사랑합니다.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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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좋아합니다. Love, 그래요 난 그대를 난 정말로 사랑합니다. Love, 그래요 난 그대를 난 너무나 좋아합니다. Love, 그래요 난 그대를 난 정말로 사랑합니다. Love, love, love.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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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인재미디어센터에서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인재미디어센터는 학내 언론기관으로 학생기자들이 직접 신문과 방송을 제작합니다. 학내 구성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폭넓은 담론을 형성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인재미디어센터는 1980년 인재소식으로 첫 발행된 인제대 신문사와 1987년 인재교육방송국 IJUB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 통합된 이래 인재미디어센터의 이름으로 그 역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신문사의 경우 신문 편집과 시각 디자인팀, 기사 작성 및 취재팀을 모집하며 방송국의 경우 기획, 촬영, 편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인제대학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정기자 진급 후 봉사장학금과 원고료, 편집비가 지원됩니다. 또한 카드뉴스, 사진, 촬영, 편집 등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취재 및 촬영용 DSLR 및 HD 캠코더, 콘텐츠 제작 공간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스북 IUM 페이지 혹은 인재미디어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